최근에 밥을 잘 안 드시고 옷이 점점 헐렁해지는 걸 보면서도 그냥 나이 드셔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개월 후 어머니는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항상 피곤해 보이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6개월 후 우리는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후회가 담긴 말들을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간과하기 쉬운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떠나기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가족들 대부분이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노인분들을 지켜본 결과 이 신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있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의 딸은 환자분의 장례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엄마가 밥을 안 먹고 자꾸 예전 이야기만 하길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마지막 신호였다는 걸 알았더라면 마지막 말이라도 제대로 해드렸을 텐데. 이런 가슴 아픈 후회, 여러분은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김지영입니다. 30년 동안 간호사로서 수천 명의 노인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봐 왔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무심코 넘겨버리는 그 작은 변화들. 그게 바로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을 알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마지막을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답게 지킬 수 있었을 거라고 수많은 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의 지혜 한 스푼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공개할 죽음의 5가지 경고 신호는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체중 감소입니다. 제 경험상 가장 먼저 나타나지만 가장 많이 무시되는 신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밥을 잘 안 드세요.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식욕 저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이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르신의 옷이 갑자기 헐렁해 보이거나 벨트를 더 조이게 되거나 얼굴이 홀쭉해졌다면 즉시 살펴보세요. 제가 돌봤던 박 할머니는 6개월 만에 몸무게가 10kg이나 빠지셨는데 가족들은 그저 나이 들면 원래 살이 빠지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3개월 만에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일반적인 노화와 마지막 체중 감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잃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몸의 기능이 급격하게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30년간 지켜본 어르신들 중 80% 이상이 돌아가시기 약 1년 전부터 서서히 체중이 줄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2-3kg 정도라 눈에 잘 안 띄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합니다. 혹시 이 신호를 발견하셨다면 무조건 많이 드시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스트레스만 줄 뿐입니다. 대신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자주 드시게 해 주세요. 국물이 있는 음식이나 죽처럼 먹기 쉬운 음식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수분 섭취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노인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가 쉽게 일어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게 해 주세요. 체중 감소는 다른 모든 신호의 시작점입니다.
이 첫 번째 신호를 알아채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소중한 시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극심한 탈진과 쇠약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로 이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소중한 시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병원에서 배웠던 이씨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셨어요.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져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고, 결국 그 변화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피로감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경고입니다. 몸의 대사 기능이 점점 저하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몸은 이미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가 꼭 필요한 장기 기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 하시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평소 하던 일상 활동도 하기 힘들어 한다면 즉시 주목하세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런 쇠약함이 나타나면 사회적 활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친구 만남도 가족 모임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점점 고립되고 감정적으로도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제가 30년 동안 말기 환자를 돌보며 확인한 사실은 이런 탈진이 시작되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건강해진다고 무리하게 활동을 시키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으시게 됩니다. 대신 충분한 휴식을 허용해 주시고 작은 활동이라도 했을 때 칭찬해 주세요. 무엇보다 함께 있는 시간의 질을 높이세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간호사 초년생일 때 돌봤던 환자 중에 최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창밖만 보고 계셨는데 따님이 매일 와서 그냥 옆에 앉아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혼자 계시던 시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는 우리 딸이 손 잡아줄 때가 하루 중 제일 행복해. 이처럼 작은 접촉,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곁에 있어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인지 기능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노화와 완전히 다른 현상입니다. 제가 돌봤던 정할머니는 40년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좋으셨고 은퇴 후에도 매일 책을 읽고 신문을 꼼꼼히 챙겨보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고 가족들 이름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지능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뇌 기능이 저하되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노인분들이 갑자기 길을 잃거나 간단한 결정도 못하거나 평소 좋아하던 활동에 관심을 잃는다면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이것은 매우 중대한 신호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내면으로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평소 수다쟁이 있던 분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가족 모임에서도 구석에 혼자 앉아 계시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이미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보다는 어린 시절이나 젊었을 때 추억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저의 30년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대부분 3에서 6개월 안에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귀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현실로 끌어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요 하면서 강제로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줍니다. 대신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소음이 적고 밝은 빛이 강하지 않은 환경이 좋습니다. 대화할 때는 간단하고 짧은 문장으로 말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잊지 못할 환자 중에 윤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항상 창밖만 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손녀가 와서 그냥 옆에 앉아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 손녀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언어적 소통은 안 돼도 감정적인 연결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이 시기에는 말로 하는 대화보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신체적 접촉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면역력 저하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노인분들이 갑자기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거나 요로 감염이나 폐렴 같은 질병이 반복된다면 즉시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돌봤던 당할머니는 평생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갑자기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낫다가 또 걸리고, 낫다가 또 걸리고 계속 반복되었고, 작은 종이의 베인 상처도 2주가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요즘 감기가 독하다라며 넘겼지만, 몸의 면역 체계가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것은 몸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중대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노화 과정이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니 면역력 저하가 시작되고 36개월 내에 큰 변화가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르신의 몸이 알려주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객들에게 손 씻기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고, 감기나 독감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방문을 미루도록 부탁하세요. 둘째, 영양 상태를 최대한 좋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드시게 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제공하세요. 하지만 입맛이 없어 드시기 힘들어 하시면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셋째, 의료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 변화도 즉시 의사에게 알리고 처방된 약은 정확한 시간에 드시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치료가 아니라 어르신의 편안함과 삶의 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호흡과 혈액 순환의 변화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기 쉽습니다. 호흡이 갑자기 얕아지고 숨을 쉴 때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호흡 패턴이 불규칙해지면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손발이 항상 차갑거나 손톱이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몸 전체의 혈액을 효과적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제가 3,000명 이상의 말기 환자를 돌보며 확인한 사실은 이런 변화는 보통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에 호흡이 더 불규칙해지고 낮잠을 많이 자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숨소리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몸의 끝부분, 즉 손발부터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계시거나 이불을 덮고 계신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돌봤던 이 할아버지는 한여름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계셨는데 그 후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리한 치료보다는 편안함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이 힘들어 하시면 상체를 약간 높여서 눕게 해드리고 손발이 차가우면 따뜻한 양말을 신겨드리세요. 하지만 너무 두꺼운 이불은 오히려 답답함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가볍고 따뜻한 이불이 좋습니다. 둘째, 방 안의 공기가 답답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를 시키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찬바람이 어르신께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셋째, 수분 섭취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케어 중 하나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기 힘들어 하시면 얼음, 조각이나 젤리 형태로 수분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자주 립밤도 발라드리고 구강 건조를 막기 위해 스프레이 형태의 인공 타액도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치료가 오히려 남은 시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죽음을 예감하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제 경험으로는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돌봤던 이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2주 전 갑자기 손녀에게 이번 주에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전화하셨습니다. 평소 가족들에게 부담 주는 것을 극도로 꺼리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손녀는 바쁜 일정을 미루고 할머니를 뵈러 방문했고 마지막으로 소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집에 가야 해, 여행 준비해야 해 라는 말을 자주 하시거나 이미 돌아가신 가족들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디로 가야 하세요? 누구를 만나셨어요? 라고 열린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의식이 없어 보여도 들을 수 있나요? 입니다. 의학적으로 청각은 인간이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감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돌봤던 수많은 환자들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 전혀 반응이 없어도 가족들의 목소리에 눈물을 흘리거나 맥박이 변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2주간 의식 없이 계셨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제가 장가가요 라고 귓가에 속삭였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의식이 없어 보여도 계속 말씀을 나누라고 권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마지막 순간에 고통을 느끼나요? 입니다. 현대의학과 호스피스 케어의 발전으로 신체적 고통은 상당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신체적 고통보다 내가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더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진심 어린 위로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옆에 없을 때 돌아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24시간 내내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막내 따님이 아빠,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고 나간 5분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들은 종종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이 마지막 선택을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나눈 사랑과 시간입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환자 중에 최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최할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말씀이 별로 없으셨고 감정 표현도 잘 하지 않으셨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약 8개월 전부터 체중이 급격히 줄고 피로감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할아버지의 둘째 딸이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신호들을 알아채고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버지와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별로 없다고 하셨지만 가족들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향 마을에 한 번 더 가보는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살았던 시골 마을을 40년 넘게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편안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아들이 운전하는 차로 천천히 가고 중간중간 쉬어가며 2박 3일 동안 할아버지의 고향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놀았던 냇가, 첫사랑을 만났던 정자,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논밭, 그 모든 곳을 돌아보며 가족들에게 이야기꽃을 피우셨습니다. 평생 말이 없던 할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의 추억을 쏟아내셨고, 가족들은 처음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녹음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날,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여한이 없다고 하셨죠. 그 여행 후 3개월 동안 할아버지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침대를 거실로 옮겨 항상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했고, 주말마다 모든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과 함께 계시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은 슬펐지만 그곳에는 후회보다는 감사와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최할아버지의 막내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아버지의 신호를 알아채고 그 소중한 8개월을 함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별했을 거예요. 또 다른 감동적인 사례는 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교사로 일하셨고 3명의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약 1년 전부터 식욕이 줄고 체중이 감소했지만 가족들은 처음에 그냥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큰딸이 우연히 이런 신호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어머니의 상태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형제들과 상의했고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어머니가 평생 가르쳤던 학생들을 찾아 연락을 취했습니다. 40년 넘게 교직에 계셨던 할머니는 수백 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중 많은 이들이 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방문을 희망했습니다. 가족들은 매주 토요일
할머니의 제자들이 대여섯 명씩 방문할 수 있는 작은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너무 지치실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할머니의 눈빛은 더 밝아졌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그날의 방문객들을 위해 특별히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약 100명 명의 제자들이 할머니를 찾아왔고 그들의 이야기와 감사의 마음은 할머니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 거실 한쪽 벽면은 제자들이 보낸 감사 카드와 편지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약 한 달 전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인생은 정말 풍요로웠어. 더 바랄 게 없어.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고 장례식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참석해 할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인 삶의 의미와 영향력은 어떻게 측정되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저 병원에서 의학적 치료에만 집중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확인이었어요. 마지막 6개월은 어머니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큰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마지막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단순히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와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르신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함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대화를 미루지 마세요. 사랑해요라는 말, 감사해요라는 말,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충분히 나누세요.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편지를 써서 읽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어르신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해 두세요. 과거 추억, 가족 이야기, 인생의 지혜를 녹음하거나 적어두는 것은 어르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으며 나중에 가족들에게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셋째, 감각적 경험을 선물하세요. 청력이 약해지고 시력이 나빠져도 촉각과 미각, 후각은 오래 남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의 향기, 좋아하는 음악, 손의 따뜻한 접촉은 큰 위로가 됩니다. 넷째, 종교나 영성을 존중해 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에게 영적 평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적 의식이나 기도, 명상 등 어르신이 원하는 영적 활동을 지원해 주세요. 다섯째,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별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장례식 계획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유품을 정리하고 싶어 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런 준비 과정이 어르신에게는 삶을 완성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호스피스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적 지도자 등 전문가들의 도움은 가족들에게 큰 지원이 됩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여정을 가는 동안 실질적인 도움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책하지 마세요. 많은 가족들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지면 내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라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책은 여러분을 더 괴롭게 할 뿐이며 어르신들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보다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길 원하고, 어떤 분들은 많은 치료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연명 치료에 대한 의사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가족과 의미 있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후회 없는 이별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서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임종을 지켜본 한 어르신이 가족들에게 남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더 깊이 머무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억과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계속해서 함께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